자, 여러분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서식 좀 해보죠. 우리는 어제 매출세액에 관한 거 5개 했고요. 매입세액 중에 5개가 있는데 2개 했나요? 2개 했다, 그죠? 3개 했나? 2개 했네, 2개. 우리 신용카드를 가지고 매입했다면 신청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강간상각 취득명세표 있죠. 건물하고 그런 것들을 간단히 해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해야 될 거는 바로 여러분들 의제 맵색 공제하고요. 의제 맵색 공제하고 공제 요거 항목하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이 2개 같이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왜 같이 공부하느냐면 논점이 같아요. 중간에 면세 매입을 통해서 과세 사업에 사용하면 의도하지 않게 세액이 최종 소비자한테 많이 전가되는 이상한 모형이 나타나요. 그거를 그죠? 면세 효과가 환수된다 해서 환수 효과, 그 다음에 세금이 전가할 때 세금이 또 붙는다 해서 누적 효과, 이렇게 불리는데 그까지 몰라도 되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정한 금액을 그죠? 공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2가지 제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기본 요건이 면세 매입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품목만 다르다 뿐이에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는 면세 농산물이 대상이고요. 얘는 재활용 폐자원은 그죠? 면세 그죠? 재활용 폐자원 있죠. 그러니까 면세란 말은 이 재활용이 그죠? 서로 사고 팔면 과세거든요. 그러니까 매입 자체가 어떻게 돼요?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자 있잖아요. 간이가세자나 혹은 그 일반인 있잖아요. 고추를 주우시는 김영희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 이런 분 있죠? 그런 어떤 개인한테 매입한 걸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매입으로 해가지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모형이 이상하니까 일정한 금액을 빼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제 빈도는요.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는 얘가 90%, 얘가 10% 나와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크진 안 나와요. 얘를 물어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한 7대3 정도 나와요. 7대3 정도. 물론 얘가 많이 내지만 재활용도 뭐예요? 심심찮게 그죠? 우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는 다 잘할 줄 알고 재활용을 탁 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헉 하는 거야. 걔만 안 녹이를 바랬는데 걔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거까지 같이 회계처리 같고요. 모형 똑같아요. 대상만 다르고 공제율만 다르니까 그러니까 같은 논점으로 공부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제가 있죠. 기본 모형이 되겠습니다. 의제 한번 보죠. 의제의 다른 말이 뭘까요? 응? 여기 여기서 이거 의제의 다른 말이 뭐죠? 응? 네, 간주라고 하죠. 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간주 매입세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제 공급이 아니고 공급 의제 안 하고 간주 공급. 그 다음에 얘는요. 간주 매입세액 안 하고요. 그냥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같은 용어지만 좀 그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그죠?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의제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취지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요건이 있어요. 요건은 뭐냐면 이걸 받으려면요. 일단은 요 요건, 기본 요건. 면세 농산물이에요, 농산물. 다른 거 안 돼요, 농산물 등. 그걸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그죠? 과세 사업에 사용해야 돼요. 아니, 면세 매입을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농산물을 어디에다가 원재료를 해가지고 과세 사업에 사용할 것. 이렇게 돼야지 과세사업자 입장에서 면세 매입, 그죠? 과세 매출 이렇게 되잖아요. 면세 매입, 그죠? 중간 단계에 면세가 끼어 있는 모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입 물품도 해당이 됩니다. 수입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수입 물품도 그죠? 면세 들어올 때 면세거든요. 수입 물품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먹는 거는요. 외산, 국산 가리지 않고 면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사용하면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그거 기본 요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항상 우리는 뭔가 공제를 받으면요. 이걸 꼭 내도록 해야 돼요. 네가 얘기해라 이거죠.
공제해 주세요라는 신고서를 그죠? 이 공제 여건을 달아요. 모든 공제는요. 신고서가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걸 못 받아 먹어요. 나중에 소득세 할 때 기본공제 신고서를 내야 돼요. 인적공제 받을 때 그죠? 이 사람을 기본공제 해주세요라고 신고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회사가 대납해 대신해서 신고할 뿐이지 결국은 우리 회사 다닐 때 전부 다 자기의 부양가족 나눠줘서 다 해서 사인해서 내지 않습니까? 신고서란 말이죠. 그죠?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만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뭐냐면, 그죠? 면세 농산물을 과세자업에 사용하고 신고서 내면 된다 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해요. 그건 좀 부족하고, 법률상 요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법률상 판단할 때 요건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건을 제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 거래 대상인데요. 대상과 증빙 요건. 요거를 한번 여러분하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면세 농산물을 가지고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업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 음식점은 전부 다 뭐 콩나물, 두부, 뭐 이런 걸, 쌀,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과세 사업에 사용하잖아요. 가장 부합하는 업종이 음식점업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제조업 있죠, 제조업. 제조업종도 뭐예요? 뭐 제조업종도 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될까요? 우리 종갓집김치 한번 볼까요? 종갓집김치는 과세니까, 포장했다고 과세니까. 그러면 그런 김치를 만드는 제조업 식품가공업체는 매입 있죠. 재료가 뭘까요? 배추잖아요, 배추. 배추, 고춧가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팔면은 과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해당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우리 분식, 3대 분식이 뭐죠? 3대 분식이? 뭐, 오뎅, 순대, 떡볶이인가? 그죠? 맞잖아요. 그 중에 이제 순대가 뭐야? 코리안 소세지. 아, 맞아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순대 같으면은 재료가 뭐가 될까요? 안에. 이렇게, 그 겉피가 뭐야? 돼지 창자잖아요. 그 면세라고요. 돼지. 부산물이니까. 그죠? 그 안에 찹쌀 같은 거랄지, 뭐, 이렇게 당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면세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죠? 이게 가공해가지고 팔면은, 이거는 가공식품이니까 과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본연적으로 딱 맞고,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제조업 등 있죠.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런데, 그죠? 이 제조업하고 음식을 나눌 때 있죠. 이거 공제 대상을, 거래 대상을 좀 제한해요. 일반 제조는 뭐예요? 사업자하고 농어민을 인정해줘요. 왜? 종갓집김치 같으면 사업자한테 배추를 매입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현지의 농어민하고 밭대기로 뭐예요? 그 계약해서 매입하는 거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죠? 이걸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일반해준다. 그러니까 제조업종은 농어민을 인정해준다고요. 농어민 거래를 인정해준다. 그런데 음식점업은요. 알아야 될 점이 바로 있죠. 세트로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배제해요. 농어민을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안 해줍니까? 확인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볼게요. 우리나라의 요식업이 한 50만 개쯤 돼요. 50만 개 정도 돼요. 여기 모란에 나가보시면 뭐 천지 뭐예요? 음식점이잖아요. 그러면 농어민하고 인정해준다 하면 현지에 여기 올라온 현지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적어가지고 과세관청에 내면 담당자가 이걸 확인해 볼 길이 있나요? 일일이 전화를 합니까? 전화를 만약 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매입했냐면 매입했다 하겠죠. 농어민은 어떻게 됩니까? 식량작물재배분요. 그죠? 금액에 제한 없이 다 비과세거든요.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그자가 팔았다 하더라도 그게 소득세가 안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했다 하더라도. 가라로, 허위로 매입했다 해서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 담당자가 그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몇천 건을 어떻게 전화해서 돌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허위 매입 등 있죠.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뭐예요? 음식점업은 농어민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로지 뭐예요? 사업자만을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개념이 되어야 되냐면 문제를 펼쳐봤을 때 음식점 법인이라고 가정하면 뭐예요?
농업인이 뭡니까? 있으면 그거는 배제해야 되고, 그 음식점, 요식업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냥 일반 제조라면요. 그죠? 농업인 거래도 된다는 걸 먼저, 그죠? 거래 대상을 제한하잖아요. 그걸 좀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증빙 볼게요, 증빙. 우리가 사업자하고 거래하면요, 반드시 법적 증빙을 갖춰야 돼요. 법적 증빙 갖추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 해당 거래가 있죠.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빙을 왜 해요? 그럼 법적 증빙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다른 거 인정 안 해준다. 세 가지가 뭐냐면요. 면세 매입이니까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있죠. 카면, 카드 면세. 그 다음에 우리가 현면 있죠. 현금 영수증 매입. 그죠? 이 세 가지 등이 바로 있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세 가지 증빙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럼 농민한테 하는 거는요. 농민한테 매입했다. 증빙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증빙 필요 없습니다. 영수증도 안 받아도 돼요. 아시겠죠? 영수증이 증빙입니까? 법적 증빙? 아니잖아요. 니한테 받았다고 쌓이는 게 뭐 법적 증빙이냐고요.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그자에 뭐를 알아야 됩니까? 뭐 주민등록번호 할지 이런 걸 알아야지 그 신고할 거 아닙니까? 증빙은 필요 없지만 그자의 인적사항만 알아가지고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있죠. 제조업에는 어떻게 증빙을 갖추면 될까요? 그죠? 그래도 뭐 요식행위로 뭡니까? 매입한 거, 그죠? 대충 계약서 적고 도장 찍고, 그죠? 송금은 현금으로 해서 수령 말고 되도록이면 그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증빙하시면 뭐 별다른 증빙 없습니다. 그죠? 증빙 서류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자, 그러면 두 가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제한이 있다는 거, 그죠?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럼 증빙이 있잖아요.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사업자하고 거래했는데 일반 영수증 받았대요. 일반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의제 매입책 공제는요, 예정 혹은 확정 때 다 돼요. 예정 혹은 확정 때 다 되는데, 이거 이제 정산하는 구조를 가져요. 왜냐면 기 단위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예정 때는 일단은 뭐예요? 다 받아먹게 해줘요. 제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확정 때 뭡니까? 토탈해서 한도가 있거든요. 이 한도 규정이 6년 전에 생겼어요. 한도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정 때, 확정 때 다 할 수 있고, 이게 한도 한번 볼게요. 의제 매입책 공제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의제 매입책 공제는 이렇게 구해요. 구조가 이렇게 구하죠. 요 공제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는 그죠? 매입가 면세 매입가액에서 매입가액이죠, 그죠? 곱하기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나, 그죠? 여기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면세 매입가액을 그죠? 예, 제한 없이 무조건 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333이라고 아세요? 혹시? 음식점을 왜? 333이 뭐냐면 물건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30%가 뭐예요? 원재료예요. 40% 되면 재료비가 40%가 되면 마진이 없어요. 왜 그런지 볼게요. 10,000원을 팔았어요. 그럼 10%는 뭐예요? VAT예요. 그럼 9,000원 남죠? 3이 뭐냐면 재료비예요. 그럼 3,000원 나가요. 3이 뭔지 아세요? 인건비랑 여러 가지 준조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거 부분이 있어요. 그럼 3,000원 나가요. 그러면 사업주는 얼마 남아요? 3,000원 남아요. 근데 3,000원 중에 자기끼 다 안 해요. 자본주는 입장에서는 자본의 기회비용이 있죠. 자기가 은행에 뭡니까? 이 돈을 그저 투자하지 않았다라면 기회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 미래의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그저 보충액을 뺀 나머지가 한 1,000원 정도 빼줘야 돼요. 그럼 실제로 얼마? 그저 2,000원 정도가 남는 게 일반적이에요. 2,000원인데 만약에 재료비가 4,000원이라면요. 1,000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10,000원짜리에서. 이거 마진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있죠. 판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의 이제 포션은 30%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20%에서 한 30%. 최고 많을 때 40%는요, 배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땡땡 무슨 갈비 이런 거 있잖아요. 무한리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이 실험부가도 많이 먹지만 또 훌쭉한 사람도 오잖아요. 평균 에버리지가 뭐야? 한 사람이 먹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이지만 무한이 아니죠. 유한이지. 사람이 배 터져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따져보면 그래 막 터져도 30%를 넘기지 않아요. 그게 언제 30%를 넘기면요 마진이 없대도요. 그런데 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매출이 1억이에요. 매출 1억. 매출이 1억이에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제 매입이 있죠. 8천만 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매입을. 아, 일시적으로 대량 매입할 수 있지. 맞잖아요. 싼 특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입했구나. 그럼 그 이후에 어제 매입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기회도 7천만 원 들어오고, 또 6천만 원 들어오고, 7천만 원 들어오고, 8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뭐야? 조금 요거 받아 먹으려고 허위 매입을 잡아가지고 뭐야? 그저 이걸 받아 먹는 관행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하나는 모르고, 무슨 말이지? 예,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른다, 그죠? 아닌가? 아, 왜 이리지? 말이 꼬이지? 좋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 잠깐 받아 먹기 위해서 그거를 공제를 받았지만은, 재고를 어떻게 뜰 건데요? 맞잖아요. 법적 정빙 매입한 거 있잖아요, 재고. 재고를 어떻게 뚫어내느냐 이거죠. 들어온 건물에 있는데 재고를 떨면 매출 원가가 돼야 돼. 매출액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뭐야. 그냥 요것만 근시안적으로 받아먹던, 그래서 되게 혼이 났던 이죠. 그렇게 하면 되게 혼이 나는 거 어떻게 뚫어먹으려고. 자, 그래서 우리 그죠 법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매입가액에 대한 한도 규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한도 검증을 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서식에 하이라이트가 한도 검증이에요. 네가 매입한 거 있잖아요. 한도 안에 들어가면 인정해 줄게. 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면요. 부인하고 한도 내 금액을 인정하자는 게 시험을 딱 보면 금액이 좀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한도 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금액이 좀 크다는 느낌이 있으면요. 한도가 커팅이 될 거라는 느낌이 딱 와야 돼요. 그죠? 재밌는 거는 한도 내에 들어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한도가 커팅이 돼가지고 좀 부인되고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는 게 어려운 건가요?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여기 한도가 있다. 그럼 한도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한도는 지금 이제 법인만 아세요. 다른 이제 개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시험은 법인만 내리고 서식에 법인 그저 율이 나와 있으니까 법인은 면세 매입가액이 뭐예요? 40%를 한도로 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한도는 과표에 뭡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과세 표준의 몇 프로입니까? 40%를 한도로 한다는 건데 요거는 한기죠. 한기라는 말은 그죠? 만약 이익이라면요. 이익이 예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익 확정이 아니라 6개월이니까 뭐예요? 6개월 전체에 있잖아요. 과세 표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한기라는 말은 일기라면 만약에 1월 1일부터 뭡니까? 30일까지의 과표에서 뭡니까? 40%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만약에 그 일기 예정 때 5천, 일기 확정 때 5천 이렇게 해서 일기 전체가 합계가 1억이라고 가정하면 한도는 얼마야? 40%니까 4천만 원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3천 매입하면 인정. 4,500 매입했다면요. 자동으로 500은 버려지겠지. 4천만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서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매입 자료 요거 뭐예요? 한도 검증 나오죠.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어요. 뭐 어렵죠. 자, 공제율 볼게요. 공제율은 여기에 있죠. 법인은 보지 말고, 개인은 보지 말고 일단은 개인은 그저 이론 문제 외울 때 조금 한 번씩 보시고 일단 얘를 먼저 익히도록 할게요. 올해 법이 조금 율이 좀 바뀐 게 있어요. 공제율이 뭐가 바뀌냐면요. 이 유형주점에 대해서 그죠? 104분의 4였는데 올해 뭐 더 한도를 줄여서 102분의 2로 그 금액을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왜? 본 뭐 문제 한해서 유형주점이라 가정한다고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유형주점은 일종 음식점이잖아요. 유형주점은 일종 음식점이잖아요. 이종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 일종은요. 유형이 붙잖아요. 유형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유형의 의미는 양주 먹을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룸사롱 같은데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런 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한도가 줄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거 빼고 뭘 봐야 됩니까? 세금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세금만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음식점하고 제조업 중에서 면세 매입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음식점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높을 거다. 그죠? 한도가 높을 거라고 보면 돼요. 그 공제 한도가 106분의 6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들이 만약에 제조업이라면요. 일반 제조업이라면 이게 중소기업하고 비중소하고 좀 나뉘죠. 그래서 그죠? 비중소는 102분의 2고 중소는 104분의 4. 근데 시험 문제는 웬만하면 104분의 4를 많이 내요, 보통. 왜냐하면 기본 가정 자체가 우리 회계 세무 1급이 중소기업을 가정하다 보니까 재무회계 데이터도 중소기업이라고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제율에서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업종이 제조업이냐 음식점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음식점업이라면요 106분의 6이라고 난 선택하는 난이 있다고요. 선택이 공제율이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이 3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직접 입력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딱 보고 판단하면 돼요. 제조업이라면요 102분의 2인데 기본인데 중소기업은요 104분의 4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잘못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빵점이지. 맞잖아요. 이거 그저 금액에서 공제율을 곱하면 금액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있죠.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부터 봐야 돼요. 음식점을 영위하는지, 중소기업인지, 제조업이라면 중소기업인지, 비중소인지를 먼저 봐서 최고 먼저 얘부터 먼저 딱 체크가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느냐 하면 거래 내역을 쭉 보고 그게 대상이 아닌 거. 음식점이라면 그저 농어민 제외하고